자, 오늘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아주 대담한 야망을 가졌던 한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근데 이 사람의 목표가 뭐 제국을 정복한다거나 나라를 세운다거나 이런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한데 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대담한 그런 꿈이었죠. 바로 이겁니다. 나는 사과 한 알로 파리를 놀라게 하겠다. 와, 정말 당돌하지 않나요? 아니, 그 흔한 과일 하나로 예술의 중심지 파리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겠다니?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화가 폴 세잔입니다.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? 사과에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던 걸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야기, 사과로 파리를 놀라게 하다. 과연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?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었어요. 사과 한 알로 파리를 놀라게 하겠다. 이 포부 하나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사과 정물화를 그렸습니다. 그러니까 세잔에게 사과는 그냥 먹는 과일 그 이상이었던 거죠. 자신의 예술적인 신념을 증명해 보이는 아주 중요한 탐구 대상이었던 겁니다. 근데 재밌는 건요. 이 사과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림에서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가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. 때는 한 학교 운동장. 어린 소년 에밀 졸라가 친구들한테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. 바로 그때 같은 반 친구였던 폴 세잔이 용감하게 딱 나선 거죠. 그만해! 하면서요.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 졸라가 고맙다는 뜻으로 세잔에게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사과 한 바구니였어요. 바로 이 사과 한 바구니가요. 무려 40년 동안 이어질 두 예술가의 위대한 우정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. 이 순간부터 세잔에게 사과는 그냥 과일이 아니었어요. 소중한 우정의 상징이자 평생에 걸친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된 거죠. 하지만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. 그렇게 끈끈했던 두 사람의 우정이 정말 씁쓸한 끝을 맞이하게 되거든요. 문제는 바로 친구 졸라가 쓴 소설 한 편이었습니다. 세잔은 평생을 바쳐서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을 만들려고 그야말로 고군분투했잖아요. 그런데 세상에 졸라가 소설에서 세잔을 모델로 한 인물을 재능은 있지만 결국엔 다 포기해버리는 실패한 천재로 그려버린 거예요. 세잔 입장에선 이건 정말 엄청난 배신이었죠. 40년 지기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니까요. 그걸로 끝이었습니다. 둘의 우정은 완전히 끝났고 그들은 평생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자랐던 고향의 기차역에 가면요. 이 둘의 엇갈린 운명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세잔의 이름을 딴 출구와 졸라의 이름을 딴 출구가 보시는 것처럼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. 마치 영원히 갈라선 두 사람의 관계처럼 말이죠. 자, 하지만 친구를 잃은 세잔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 상처와 배신감을 전부 예술에 대한 에너지로 바꿔버렸죠. 자신만의 고독한 길을 걸으면서 그야말로 형태의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당시에 유행하던 인상주의 화가들은 전부 찰나의 빛을 쫓고 있었어요.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 순간을 그림에 담으려고 했죠. 하지만 세잔은 정반대였어요. 그런 껍데기는 관심 없다. 그는 빛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변치 않는 본질, 그러니까 단단한 구조와 형태를 파고들었던 겁니다. 자, 이 숫자 200 이상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놀라지 마세요. 이게 바로 세잔이 평생 동안 딱 하나의 대상, 생트 빅투아르 산을 그린 횟수입니다. 200번 넘게 똑같은 산을 그리면서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변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산이 가진 근본적인 구조, 그 본질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. 정말 대단한 집념 아닌가요? 자, 그럼 이건 어떨까요? 100 이상. 이건 그가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에 쏟아부은 캔버스의 수예요.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. 자연의 모든 것은 원뿔, 구, 원통으로 이루어져 있다. 세잔은 이 철학을 사람의 몸에까지 적용한 겁니다.
그리고 바로 이 시도가 나중에 피카소 같은 화가들이 시작한 입체주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. 이렇게 두 친구는 결국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됐어요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? 그래서 세자는 정말 사과 한 알로 파리를 놀라게 했을까요? 네. 파리를 놀라게 한 정도가 아니죠. 그는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. 세자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새롭게 보는 방법 자체를 선물한 거예요. 만약 세잔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피카소나 마티스 같은 거장들도 없었을지 모릅니다. 그야말로 현대 미술의 아버지가 된 거죠. 결국 생각해보면 한 소년이 건넨 우정의 사과 한 알에서 시작된 그 집념이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셈입니다. 여러분도 다음에 사과를 보게 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. 이 동그란 과일 속에 담긴 단순한 형태와 구조, 그리고 한 위대한 예술가의 그 엄청났던 야망을 말이죠.